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대체로 상관운이 도래하면 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는 시기로 보거나 강제로 잘리기도 하지요. 상관운이 오면 왜 퇴직의 시기로 보는 걸까요? 상관은 조절력이 없는 편육신이므로 정관을 생채기 내는 성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운에 승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상관운에 퇴직하지 않고 오히려 상관운에 승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상관은 타인의 단점이나 부조리를 잘 캐치하고 상명하복, 수직체계, 권위주의를 못 견뎌내기도 하고 정관에 해당하는 규율, 법치, 준법 시스템에서 자꾸 벗어나는 활동을 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구속하면 튕겨져 나가고 이견이 있으면 따지는 성질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상관운을 반골 기질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에게도 상관운이 오게 되면 되도록이면 조직의 중앙이나 본사, 그리고 요직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사주 원국 구조가 관인상생이 될 때를 승진운으로 봅니다만, 월급이 오른다거나 직급만 오르는 형태의 승진이라면 지지가 아닌 천간으로 오는 관성운이나 재성운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승진운도 사주원국의 구조를 보고 신중히 통변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승진인지에 따라 상관운에서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승진운을 문의할 때는 상담자의 현실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상관운의 승진은 기본적으로 관인이 발달되어 있는 명식이 유리하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관운에서의 승진 형태는 내위의 상사가 아무도 없는 지역의 수장으로 나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리는 지역의 공장장이라든가 지역의 본부장, 해외 지사장으로 나가는 형태, 한직 자리 형태가 될 겁니다. 즉, 내위에 아무도 없는 형태의 자리를 말합니다. 직장인이 상관운을 잘 보내는 방법은 참고 견디며 한직이나 변방의 형태로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이 좋다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용어는 한자의 뜻으로 보면 식신상관이 관을 극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식상이 관을 깬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며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상관운인데도 승진을 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상관운이면 파관운이라 해서 관을 깨는 작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질 겁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식상은 내 것을 설계하고 내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내가 생하는 형태입니다. 식상 중 식신은 안정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고 상관은 변화를 꿈꾸는 면이 강하며 상관은 기존의 틀을 싫어하는데요. 기존의 틀이란 관적인 상황, 체제, 분위기 등을 말하며 이런 틀을 싫어한다는 말은 남들이 봤을 때 반항적인 기질로 보입니다. 이는 상관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기존 체계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상관을 강하게 쓰는 사람은 내위의 것은 다 싫어해 라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상관을 강하게 쓰는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기존의 틀이나 규칙,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니까 기존의 관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정받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결국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윗사람의 평가에 의해 진급하는 관이 강한 조직이라면 사실상 승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관을 혁명이나 변화로만 알고 있다면 상관이 강한 사주나 운에서 만났을 때 관과의 부딪힘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승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관운에는 무조건 관을 깨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관운을 본다면 상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식신상관은 내 것을 주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 주는 형태가 상관은 내 윗사람보다 친구나 후배, 동생 등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회사 내에서 보면 아랫사람을 잘 챙기고 손도 빨라서 일도 잘하지만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승진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관을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상관은 관이라는 틀을 반기지 않는데요. 자기의 형명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운을 파관운이라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상관운에 승진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변에서 보면 상관운에 승진하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상관운은 파관운인데 진급을 했다 하니까 일반적인 기존 해석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텐데요. 대부분 명쾌한 해석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관운은 파관운인데 관을 잡고 승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관을 쓰는 사람이 상관운을 만나면 상관성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관성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원국과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같은 글자에 의한 형작용이 생기는 것이지요. 형은 조정작용을 하는데요. 상관이 형명성이라면 상관을 쓰는 사람은 형명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형명성이 강한 사람이 운에서 상관이 또 들어오면 더 큰 형명성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관을 쓰는 사람이 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상관적인 작용이 반감되는 면이 있어 관과의 관계에서 기존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는데요. 윗사람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관운에서도 승진이 가능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원국과 운이 음양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순대운일 때 상관운이라도 진급이나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도 됩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죠. 음양, 오행, 간지, 십신순으로 해석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십신적으로는 승진이 안 돼야 하는데 음양에서 조화를 이루면 승진이 가능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신적인 해석보다는 음양적인 해석이 앞선다는 말인데요. 쫄병인 하급 단계에서 안 된다고 해봐야 상급 단계인 대장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음양이 십신보다는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음양, 오행, 간지를 먼저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다음에 십신적인 해석을 해야 맞고 십신을 해석할 때도 육신적인 해석은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십신은 음양, 오행, 간지보다는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관운에서 승진을 하는 이유는 원국과 운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십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명리학의 대전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